어제 여수에서 발생한 시내버스 방화 사건과 관련해 오늘 현장 검증이 진행됐습니다.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시민들의 신속한 대처로 참사를 막았습니다. 포스코가 2차 전지 원료인 탄산리튬 생산 공장을 준공하고 본격적인 상업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2차 전지 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에 의존했던 탄산리튬을 국내 기술로 생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애물단지였던 영암 F1 경주장이 쓰임새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캠핑장과 연계한 생활체육공원은 물론 슈퍼카 전시 판매장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충북과 전북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지역에서도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방역 태세는 여전히 허술하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여수에서는 60대 남성이 시내버스에 불을 지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당시 버스에는 많은 승객이 타고 있었는데요.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시민과 공무원, 운전기사의 신속한 대처로 대형 참사를 막았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정류소에 있던 버스 한 대가 시뻘건 화염에 휩싸인 채 활활 타오릅니다. 사람 안 탔어요? 뭔 이런 일 있어. 버스에 올라탄 69살 문모 씨가 미리 준비한 신어 2통을 버스 안에 뿌리고 불을 지른 겁니다.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한 번 오고 두 번은 채. 당시 승객 40여 명이 타고 있던 버스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때 한 여성 승객이 신속한 대응에 나섭니다. 정류장 바로 뒤에 있는 여수시청 사무실로 뛰어들어가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퇴근을 준비 중이던 시청 직원들이 즉시 소화기와 소방호스를 이용해 초기에 불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승객분들은 굉장히 많이 놀라 있는 상태였고요. 직원들이 소화기와 소화전을 열어서 급히 불이 나자 버스기사는 앞문과 뒷문을 열고 승객들을 신속하게 대피시켰습니다. 현장에 있던 방화범을 붙잡아 경찰에 넘긴 것도 버스 기사였습니다. 자기의 화상을 입어갖고 도망가지는 못한 상태였겠죠. 이번 사고로 승객 7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지만 기사와 승객, 공무원의 신속하고 침착한 대처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방화범 문 씨는 3년 전 주택에 불을 지르려다 붙잡혀 실형을 살았으며 이번에도 땅 보상 문제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문 씨에 대해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포스코가 독자 기술 개발 7년 만에 국내 처음으로 탄산 리튬 상업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리튬은 2차 전지 원료로 전량 수입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고부가 가치 사업으로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충전해서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는 배터리인 2차 전지. LG화학과 삼성 SDI가 2차 전지 시장에 진출한 지 20년 만에 전 세계 전지 생산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충전 물질로 탄산 리튬을 원료로 사용하는데 고용량의 전지를 만드는 데 유리한 휴대전화나 노트북 전기자동차 배터리로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탄산 리튬은 그동안 국내에서 전혀 생산되지 않아 전량 수입에 의존해왔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독자 기술 7년 만에 탄산 리튬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화학 반응을 통해 염소에서 인산 리튬을 추출한 뒤 탄산 리튬으로 전환하는 공법으로 순도 99.9%의 리튬을 생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고순도의 제품을 계절에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이 가능하며 제품 수율 또한 종전 30-40% 대비 80% 이상으로 매우 우수합니다. 탄산 리튬 생산을 누구보다 반기는 곳은 국내 2차 전지 생산업체. 광양제철소는 한 해 2,500톤의 탄산 리튬을 생산해 2차 전지 생산업체들에게 전지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2차 전지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량 수입에만 의존해오던 고순도 리튬 소재의 상업 생산을 위한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철강 생산 일변도에서 벗어나 니켈과 마그네슘 개발 등 에너지 소재 분야로 사업 다각화에 나서고 있는 포스코. 포스코는 탄산 리튬 생산을 늘어나는 전지 시장을 겨냥한 새로운 전략 사업으로 삼고 연간 4만 톤 규모로
생산 체제를 더욱 늘려나간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이달 여수를 모항으로 출항할 예정이었던 크루즈선 여행이 갑자기 취소되면서 일부 고객 피해가 예상됩니다. 전라남도는 여수 엑스포항에서 오는 23일 출항해 중국과 일본을 운항할 예정이었던 크루즈선 코스타 세레나호가 전세 계약 여행사 측이 자금 유동성을 이유로 어제 최종 운항 취소를 통보해옴에 따라 향후 수습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여수시는 전세 계약 여행사인 투어컴 크루즈 측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고 빠른 시일 내 입금액 환불을 포함한 고객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수 지역 승선 예정 인원만 2천여 명에 이르러 운항 취소에 따른 고객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조류 인플루엔자 장기화에 따라 정월 대보름 행사를 전면 취소했습니다. 광양시는 AI 사태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안전과 청정한 광양 지역 사수를 위해 행사들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광양문화원 정월 대보름 행사와 용지 큰 줄 다리기 보존 행사, 읍면동 12개 마을의 당산제 등이 취소됩니다. 애물단지였던 영암 F1 경주장이 다목적 문화, 체육, 여가 공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F1 대회가 열리지 않는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전남형 모터 스포츠 대회가 신설됩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혹서기, 혹한기, 비나 눈이 내리는 날을 제외하고 F1 경주장을 운영할 수 있는 날은 연간 293일. 지난해 기업 임대를 중심으로 전체 96%에 이르는 280일이 가동됐습니다. 각종 행사로 39억여 원의 수입을 올렸고 6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임대 목표는 285일. 내년까지 550m 길이의 새로운 서킷이 조성되면 가동 가능 일수가 최대 110일 추가되고 수익도 12억 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캠핑장과 연계한 생활체육공원 조성도 진행 중이며 관중석 하부 공간은 국내 최대의 슈퍼카 전시 판매 홍보장으로 꾸려집니다. 이달 말까지 내부 공사와 법인 설립을 마치고 세계적인 슈퍼카 50넉대를 들여올 예정입니다. 376억을 들여서 차가 들어오게 되면은 영암 경주장이 활성화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외제차의 중심 기지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F1 경주장 운영은 안정화하고 있지만 F1 대회가 없어진 뒤 국내 유일의 최고 등급 서킷을 활용할 핵심적인 경주가 없다는 게 한계. 전라남도는 9월 사흘간의 일정으로 전남 그랑프리를 직접 개최해 그동안 행사 기획자들이 챙겼던 비용을 아껴 대회 규모를 키우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광양시가 올해 현안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개장한 LF스퀘어 테라스몰 광양점에 대한 주차난 해소와 주변 도로 정비를 조속히 마무리할 것과 LF 측이 약속한 22개 지역 협력 사업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LF 측에 주문했습니다. 창의예술고 건립에 대해서는 커뮤니티 센터 주변에 예술중학교를 고등학교와 함께 설립하고 커뮤니티 센터에는 예술 관련 대학을 유치해 커뮤니티 센터 주변을 예술교육 특구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 낭만포차가 비교적 좋은 평가 속에서 매출 양극화 문제가 개선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여수 밤바다 낭만포차 평가선정위원회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 말까지 8개월 동안 낭만포차 17개소의 매출을 집계한 결과 총 매출 16억 6천여만 원을 기록하면서 원도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포차별로 최대 매출액과 최소 매출액의 차이가 1억 5천여만 원에 이르러 매출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수 밤바다 낭만포차는 다문화 가정 등에 추천 배정하고 있으며 지난해 첫 도입 당시 경쟁률은 10대 1이었습니다. 충북과 전북에서 잇따라 구제역이 발생하자 전라남도가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일선 방역 현장에서는 방역 초소 설치가 늦어지는 등 너무 안이한 대응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구제역이 발생한 전북 정읍에서 불과 15km가량 떨어진 도로입니다. 축산 차량 이동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차량들이 별다른 통제 없이 도간 경계 지역을 드나들고 있습니다. 축산 차량 소독을 위한 방역 초소는 구제역 확진 이후 20시간이 지나도록 설치가 안 됐습니다. 고자 작업자 2명만이 배치되다 보니 설치 작업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또
시작하면서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다 기계 장비가 있어야 되고 물도 있고 전기도 인입이 돼야 되고. 전북과 맞닿아 있는 장성 지역 도로에서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컨테이너 등의 자재 확보가 늦어지면서 방역 초소 설치는 오후 늦게까지도 마무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언제쯤에 설치가 완료됩니까? 지금 거의 다 돼가요. 이런 가운데 구제역 백신 항체율에 대한 불신감도 커졌습니다. 소항체 형성률이 97.5%라는 정부 발표와 달리 구제역이 발생한 전북 정읍 농장의 항체 형성률이 5%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신속한 차단 방역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경계 지역인 6개의 시군에 이동 통제 초소를 설치를 해가지고 구제역 예방 및 소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남은 1934년 구제역 관측 이래 구제역이 단 한 차례도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느긋하기만 한 방역 활동 탓에 구제역 청정지역이라는 명성이 흔들리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AI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 말 폐쇄됐던 순천만 습지가 부분적으로 개방됐습니다. 순천시는 시민과 탐방객들의 편의를 위해 지난 3일부터 순천만 습지 입구에서 용산 전망대로 이어지는 데크길 방문객 입장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순천시는 여전히 AI의 확산 추이를 주시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생태체험선과 습지 주변 농로의 출입은 당분간 통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도의회가 전남도와 미래에셋 컨소시엄이 체결한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의 투자협약서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전남도의회는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경도와 육지를 잇는 연륙교 건설에 대한 특혜 의혹이 있다며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 여수시가 미래에셋 컨소시엄과 체결한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의 투자협약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일정 부분을 공개할 수 있도록 계약 당사자들과 공개 방법과 범위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드래곤즈의 제10대 대표이사 사장으로 신승재 포스코 P&S 전무가 취임했습니다. 신 사장은 취임사에서 차별화된 팬 서비스와 좋은 경기력으로 지역민들에게 보답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전남의 향토 구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임 박세현 사장은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메이트 대표이사직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청소년 열차 자유이용권인 내일로 출시 1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오늘 여수 엑스포역에서 열렸습니다. 모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각종 공연과 청소년, 대학생 관광객들이 참여하는 장기자랑 등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여수 지역에는 매년 15만 명의 네일러들이 방문하고 있으며 이번 겨울에도 7만여 명이 다녀갈 전망입니다. 오늘 오전 7시쯤 고흥군 두원면에 있는 한 농기계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나 45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30여 제곱미터 크기의 창고가 전소되고 트랙터와 경운기 등 농기계들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8,6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누전으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 35분쯤 광양시 세풍산단 인근의 전신주에서 합선으로 전선이 끊어져 50분 만에 복구됐습니다. 이 사고로 이 일대 200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고 광양 LF 아울렛과 영화관에서도 1분 사이 두세 차례 정도 정전이 발생해 입점업체의 영업에 차질이 생기거나 관람객들이 환불을 요청하는 등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한전 광양지사 측은 까치집의 나뭇가지가 전선과 닿으면서 합선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빈 점포가 많은 순천 지역 원도심에 청년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 시행됩니다. 순천시는 원도심 빈집을 리모델링해 창업하고자 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청년 챌린지숍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17일까지 사업 아이디어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순천시는 사업 참여자에 대해 초기 1년간 점포 임차료의 60%를 지원하고 기본 역량과 사업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창업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광양시의회가 현직 시의원의 고리사채 논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광양시의회는 고리사채 논란에 대한 진상 파악을 위해 해당 의원과 면담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